네. 오늘은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성장 수업이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리더가 되는가라고 제목을 지어봤어요. 오늘 우리가 처음 강의를 제가 오늘 무료 특강을 한다 했을 때는 어, 그 마음성장 심리 코칭, 마음성장학교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코칭 중에 심화 과정인데요. 마음성장학교, 마음성장 심리 코칭을 좀 안내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낯설고 생소하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신청을 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사람들이 이 과정을 들어야 되는 이유에 맞춰서 제가 1인 기업 특강으로 또 이름을 바꿨다가 신청해 주시는 분들의 신청서를 보니까 다들 이제 1인 기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1인 기업을 되려면 구체적으로 뭐가 필요한지, 뭐 이런 질문들도 있고 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나 노하우가 있다기보다 그냥 여러분 자신이 1인 기업을 할 만한 사람이 되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강의를 어떻게 리더가 되는가라고 지었어요. 그리고 이 강의를 통해서 지금 현재 리더이신 분들 모두 다 리더이시죠? 어떤 크거나 작거나 공동체 리더임을 이제 제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이 리더로 살아가는 삶에 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마음성장학교 대표이고요. 저는 작가이면서 심리 코치입니다. 저희 블로그나 또 네이버 카페 또 유튜브를 통해서 저에 대한 소개가 많이 있으니까 찾아서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자, 저는 그 1인 기업을 시작할 때 처음에 내가 1인 기업을 해야지라고 시작한 게 아니고요. 내 삶에 가장 힘든 일이 일어났을 때, 내 삶이 가장 힘들어졌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고민을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고민에서 어떻게 살고 싶지도 않은 그런 마음이 올라왔어요. 그냥 이렇게 살 거면 그냥 그만 사는 것도 괜찮겠어라는 그런 마음이 올라왔는데 그때 그래도 뭔가 하나 남기고 죽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서 예, 책을 하나 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했던 것들 독서 글쓰기 또 의식에 대한 공부 이런 것들을 다 총망라해서 생존 독서라는 책을 한 권 쓰게 됐습니다. 이 책을 씀과 동시에 저는 예측하지도 않았던 삶으로 이제 이렇게 안내가 됐는데 그게 바로 이제 작가의 삶이 시작이 됐어요. 작가가 딱 되고 나니까 많은 것들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이 책을 쓸 당시에 저는 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왜 살아야 되나, 내가 왜 살아야 되나를 끊임없이 물어보면서 내 삶의 사명이라는 것을 이렇게 붙잡게 됐어요. 그 사명은 나는 이 땅에 어머니와 자녀들을 교육하고 치유하여 세상의 빛을 더한다라는 사명이었어요. 그 당시에 저는 굉장히 제 처지가 참 안 됐다 싶을 정도로 가엾은 어머니였고 또 제 아들도 역시 어쩌면 쟤는 저렇게 부모를 잘못 만나서 저렇게 불쌍한 청소년 시기를 보내야만 할까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 정말 가난하고 정말 나약해진 그 마음, 가장 낮은 수치심의 상태로 그 땅에 떨어진 그 마음을 부여잡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고민하는 가운데 저는 그 즉시 그 상태에 있는 저를 직면하고 나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내가 돕고 치유하고 교육하는 일을 통해서 나도 살고 그들도 사는 일을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그 어머니와 자녀들을 교육하고 치유하기 위해서 내가 어머니니까 나를 교육하고 치유하는 것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나를 교육하고 치유한 게 바로 제가 의식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한 1억 원 가까이를 투자해서 제 의식의 성장에 먼저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썼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한 20년 가까이 독서논술 선생님을 하면서 갈고 닦았던 실력, 그러니까 최고로 아주 잘 가르치는 독서논술 선생님이었고 원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실력에 플러스 의식에 대한 의식 코칭에 대한 그런 노하우와 또 경험, 그 제 삶을 일으켜 세운 그런 어떤 경험들, 살아있는 경험들이 더해져서 생존 독서라고 하는 책이 탄생이 되었고 그 책이 출간됨으로 인하여 저의 삶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서 강의하고 코칭하는 삶으로 바뀌었어요. 평촌의 작은 동네, 안양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서 독서논술 학원을 운영하면서
나와 내 자녀 그리고 내 가족 이렇게 아주 작고 협소한 삶을 살고 있었던 전데요. 물론 이제 동네 아이들을 다 가리키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작은 삶이라고 하기에는 또 조금 큰 삶이기는 하네요. 그렇지만 어쨌든 제가 제 가족과 제가 가리키는 아이들, 그런 어떤 작고 협소한 삶에서 마음의 무너짐을 통하여 사명을 붙들고 그러고 나서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과 소통할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자, 지금 이러한 모든 여정이 1인 기업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중에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이 알고 있든 모르든 눈에 보이는 어떤 1인 기업에 대해 강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쩌면 여러분 눈에는 뭐 블로그를 하는 방법, 또 인스타그램을 하는 방법, 또 어떤 디지털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한다라고 느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그것을 소개하기까지 그건 하나의 어떤 도구를 소개하는 건데 그런 걸 소개하는 사람으로 살기까지 예, 그 전 여정에 그들도 저와 비슷한 삶의 방향을 바꾸고 새롭게 살아봐야겠다라는 마음을 품었던 어떤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본질적인 것을 얘기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도구를 사용하거나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을 만나는지는 여러분이 먼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면 그 다음에는 아주 자연스럽게 그냥 알아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본질적인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인 것까지 다 제가 총망라했거든요. 무려 이게 46장인가 돼요. 지금 PPT가. 그래서 한번 정돈하고 정리하는 시간 그리고 제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삶도 한번 반추해서 나도 별로 다르지 않은데 라고 하는 지점들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또 여러분이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어떤 양분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다양하게 만나다 보니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이전에 독서논술을 학원을 할 때 만날 수 없었던 굉장히 폭넓은 사람들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학습의 대상이 학생에서 성인 학습자들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13년 동안 이제 성인 학습자들과 마음에 관련된 공부를 하고 또 안내하고 그리고 그들을 구체적으로 성장시키는 그런 커리큘럼들을 개발해서 이제 해온 게 벌써 이제 13년이 넘어가고 있어요. 생존 독서 8주 프로그램은 엄청나게 파워풀한 프로그램이에요. 제가 지금 생존 독서가 그 절판이 되고 나니까 다른 분이 또 생존 독서를 계속 쓰고 있던 분이 이때다 싶어서 이제 전자책을 이렇게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존 독서를 다시 이제 마음성장학교에서 재출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생존 독서는 이 모든 마음성장학교에서 출간된 제가 쓴 5권의 마음 관련된 책에 씨앗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영적인 성장의 어떤 과정 안에서 삶을 새롭게 바라보고 인식하고 했던 그 순간순간들이 다 기록된 책이어서 저에게도 소중하고 또 마음성장학교에 공부하러 오신 분들은 생존 독서의 그 가치와 또 그 책이 주는 그 영적 깨달음의 순간순간들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생존 독서로 사람들을 만났거든요. 처음에는 생존 독서 8주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8주간 책을 읽으면서 일깨우고 그리고 사명의 사람들로 변화되는 여정을 안내했었는데 정말 놀라운 변화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를 만나러 오셨던 분들이 뭐 이미 공부를 많이 하신 전문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교수님도 있었고 석사, 박사, 선생님들 작가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저를 만나러 와서 제가 그들에게 이제 설명을 할 때 나는 내 삶이 아주 낮은 곳으로 떨어지면서 내가 그것들을 다 삶으로 깨달았노라. 내 몸으로 다 깨달았노라 라고 얘기했더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깨닫느냐 이렇게 물어보셔서 제가 그것을 다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에 놓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심리학과 코칭으로 한 사람이 가장 낮은 수치심에서 자신을 회복하고 세워서 이런 그 용기와 신념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기까지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의 그 단계
그 단계를 다시 심리학과 코칭으로 재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삶의 가치를 되찾는 8주 코칭 이 여정이에요. 우리 마음성장학교 연구위원들은 올해 이제 가을에 이 여정을 이제 10주간 하게 되고, 또 더불어 다른 코칭 센터에서 코칭을 배웠거나 다른 공부를 하셨던 분들도 이 과정을 통해 지금까지 다양한 방면에서 공부하시면서 알 듯 모를 듯, 마음의 길을 알 듯 모를 듯 하셨던 분들은 이 과정을 통과하며 모두 다 지금까지 내가 배웠던 모든 것이 다 통합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세요. 이 과정은 이렇게 내면의 상처 치료부터 시작해서, 근데 저는 보통 사람들은 내면의 상처 치료라는 표현을 쓰는데, 저는 두려움 없는 존재, 내면아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내면아이와 친구가 되면 우리는 두려움 없는 창조적인 아이가 다시 회복되면서 이전에 할 수 없었던 그런 우리의 잠재의식을 활용하는 그 여정의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처음부터 끝까지를 인간의 모든 인간의 내면에 이렇게 잠재되어 있는 그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그 모든 사람을 온전하게 보는 코칭 철학에 입각해서 코칭적인 시선으로 심리적인 부분을 터치하고, 그리고 그것을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내면의 상처 치료를 심각하고 그 뭐 조용하고 심각한 어떤 상태에서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밝고 희망적인 상태에서 열린 공간에서 나를 신뢰하는 어떤 사람들과 코칭 대화를 통해서 이 부분들을 다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화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경험한 사람은 자기가 먼저 좋아지고 자신이 만나는 다른 사람을 아주 쉽게 도울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진정한 성장이 시작되는 곳 그림자. 또 나의 감정과 욕구를 알았을 때 우리는 비로소 변화, 성장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또 내면의 감정과 또 밖으로 표현되는 것들이 일치되었을 때 진짜 리더로 살아갈 수 있게 되고요. 또 우리를 붙잡고 있는 어떤 과거의 기억들, 사람들, 장소 이런 것들로부터 해방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원하는 삶을 창조하는 신념을 새롭게 만들고 자신의 강점과 핵심 가치에 맞는 삶을 그려나갈 수 있게 돼요. 이 여정을 통해서 이 여정을 통과한 사람들은 실제로 보통 사람들이 10년에서 20년이 걸려도 하지 못하는 그런 과업들, 성장, 성과들을 다 이뤄내고 있어요. 저만 해도 제가 이러한 공부들을 안내하고 가르치고 있는데, 저도 뭐 저보다 훨씬 많이 저희 학습자들은 성장을 하세요. 그럼 저는 왜 이렇게 요만큼 했냐?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이 보시는 것과 다르게 엄청나게 많이 성장을 했고, 그리고 성과를 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작고 협소한 삶을 살면서 아직도 현재 제 삶에 해결해야 되는 그런 어떤 숙제들이 또 있어서 그 숙제들을 해나가면서, 그리고 여유로운 삶을 누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또 성장의 삶을, 함께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원하는 사이즈의 크기로 조금씩 성장하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큰 사이즈를 원한다면 그 사이즈로 또 성장하겠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여기 이 마음성장학교 이 과정에는 실제로 매 주마다 책을 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권씩 이 책을 읽어내는 과정 자체가 정말 리더로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이 과정 안에 들어있는 책은 이제 이 과정에 참여하는 분들에게만 오픈이 되어 있는데, 이 과정에 정말 다양한 장르의 책들을 읽어나가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책을 자신의 도구로 다룰 줄 아는 그런 참 리더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인들과 나누다 보니 사람들이 마음의 준비가 각오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참여한다거나, 또는 일상의 삶이 가정과 직장 안에서 이제 분주한 삶을 살아갈 때 매주 한 권의 책을 읽는 거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또 한겨레 그 신문사 출판사에서 저에게 그림책, 어른들을 위한 그림책 심리 코칭에 대해, 뭐 심리 코칭은 제가 하는 거고 어른들을 위한 그림책 읽기를 좀 해주면 안 되겠냐, 그래서 그림책 읽는 어른이라는 프로그램을 제안을 했고, 이제 초창기에는 그림책 읽는 어른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이 책을 나눴는데, 이 책도 역시 그림책을 활용하고 있지만 심리와 코칭이 기반이 되어 있고 그 프로세스를 다 오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던
그 마음성장학교의 과정이 그림책으로 이제 풀이가 되어서 이 여정에서도 역시 그 자신의 내면의 상처 치료에서부터 그 변화된 삶에 이르는 모든 여정이 그림책으로 해석이 되어 있고 풀이가 되어 있고 또 코칭 프로세스가 다 들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40 이게 이제 제일 처음에 쓴 거예요. 원래는 글은 제일 처음에 썼고 출간은 제일 나중에, 그러니까 네 번째로 되었습니다. 책으로 출간된 건 네 번째고 쓰여진 건 제일 먼저, 생존 복서보다 더 먼저 쓰여진 건데요. 제가 40의 인생길 딱 중간에 만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그 동행의 기록, 제자 훈련을 받으며 한 주 한 주 고해성사처럼 흘러나왔던 저의 가장 약하고 가장 부족해서 누구에게 보여줄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을 담아서 기록한 책이에요. 저도 살다 보면 잊게 되고 또 누군가 처음에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연약한 마음을 돌볼 수 있게 도와주는 그 안내하는 길을 좀 제시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꼭 제시한다기보다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부족한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이 위로가 될 수 있도록 기록한 책입니다. 마음성장학교의 여러 과정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선물로 드리고 있고 뭐 교보문고나 인터넷 서점 여기저기에서 구입해서 보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출간된 책이 마음은 안녕인데요. 이 책은 그 부모와 선생님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그분들이 항상 고민하고 걱정하는 게 우리 자녀들의 마음 성장이에요. 자녀들이 정말 잘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저는 이제 오랫동안 이 땅의 부모와 자녀를 위해 교육하고 치유한다라는 사명을 갖고 일을 했기 때문에 자녀들에 대한 마음을 놓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에 대한 책을 쓰지는 못했는데, 제가 이번에 이제 좋은 기회가 돼서 출판사와 연결이 되고 또 출판사에서 또 제안을 해주셔서 이렇게 마음은 안녕이라는 책을 쓸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책을 쓰면서 가장 고민했던 그거는 우리 선생님과 부모님들이 무엇을 하기 위해 또 준비하고 또 계획하고 이렇게 하는데 시간을 쓰고 에너지를 쓰면 끝까지 잘 하지 못하고 성공 경험을 하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은 그냥 펼쳐서 한 장 한 장 읽기만 해도 아무런 준비가 없어도 자녀와 또 가족과 학교에서 또 교사들끼리 나눌 때 읽는 것만으로도 마음 성장을 경험할 수 있게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20개의 활동을 한 달 또는 일주일에 하나씩 했을 때 이제 몇 달 걸리겠죠? 한 학기 이렇게 나누면서 그 학급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서로가 마음을 내어놓고 표현하고 나눌 수 있는 소통과 공감이 가능한 그런 교실, 가정을 만들 수 있도록 대한민국에 기여하는 마음으로 제가 그동안 33년 동안 가르치고 양육하고 또 교육하고 코칭하고 치유하면서 알게 된 모든 것을 가장 쉬운 언어로 마치 시처럼 그렇게 풀어서 썼어요. 이 책의 이제 이 책을 추천한 45인의 그 소개자들, 교육 상담 코칭 전문가들은 5분만 이제 제가 알게 된 지인들이고 나머지 40분은 모두 마음성장학교에서 마음과 관련된 공부를 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성장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제가 우리는이라고 한 이유는 마음성장학교를 통해 정말 많은 강사들, 코치들이 양성되고 있고요. 그리고 한 분 한 분 한 가지 과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장하고 성장하는 경험을 통해서 자기를 더 좋은 어른으로, 더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적어도 1년 가까이 마음성장 코칭, 그림책 심리 코칭, 또 마음성장 심리 코칭, 그 밖에 존재 경청 워크숍과 또 다양한 다른 교육을 통해 성장하신 분들이 마음성장학교의 FT가 되어서 전국의 기관, 도서관, 학교에서 그림책 마음 코칭, 또 그림책 심리 코칭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 지난주에는 마음성장 코칭 FT들이 또 탄생하셨어요. 그래서 그분들과는 또 중년 남성들과
또 어떻게 대화를 이제 할 수 있을까? 중년 남성들의 많은 고민이 가족과 대화의 단절, 또 직장 안에서 대화를 풀어나가는 방식에 대해서 어려움, 이런 것들이고 또 이제 또 그 삶 자체가 외로움이 많은 그 시기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땅의 어머니와 자녀뿐만 아니라 이 땅의 가정을 살리기 위해 중년 남성에 대한 어떤 고민을 좀 다시 해보게 되었어요. 또 그 부분을 저 말고 더 잘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또 이번에 오셔서 그 부분을 또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 기업에서 기업을 다니시는 분들도 마음성장학교에 지금 많이 오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또 마음성장학교에서 공부하고 가시면 이제 기업에서 또 마음성장학교에 다양한 도구들을 나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때요? 혼자서 죽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한 여인이 있었어요. 마흔에. 네, 그 여인이 자신이 살고자 책을 쓰고, 그리고 또 그 쓴 책을 또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겠지라고 해서 나누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제 책 한 권 한 권은 바로 그렇게 가장 낮은 자존감에서 세상에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여정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과정이 끝날 때마다 우리 코치님들은 뭐 완전한 경험을 하게 되세요. 그래서 하나만 해도 정말 많은 변화가 있고 이제 완전히 내가 나의 존재를 믿고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었어 라고 얘기하세요. 두 번째 여정이 되면 보다 깊은 차원에서, 그리고 세 번째 여정에 또 보다 깊은 차원에서 완전히 통합이 되는 그런 통합의 경험들을 하게 되십니다. 자, 여러분은 이 상자를 혹시 본 적이 있으실까요? 이 상자는 어린 왕자 그 이야기에 나오는 상자예요. 어린 왕자가 생텍쥐베리가 이렇게 비행기를 타다가 이렇게 추락을 했는데 그 불시착한 곳에서 이제 어린 왕자를 만나잖아요. 근데 어린 왕자가 자꾸 그 양을 한 마리 그려달라 그래요. 이렇게 그려주니까 그것도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내가 원하는 양은 그렇게 생기지 않았어라고 얘기해요. 자, 오늘 제가 안내하는 어떻게 리더가 되는가라는 메시지, 그리고 1인 기업으로 어떻게 성장하는가에 대한 인사이트를 드릴 수 있는 이 강의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내가 원하는 거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건 그렇게 생기지 않았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오늘 강의는 내가 원하는 강의가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자, 하지만 오늘 저는 보편적인 그 리더들의 성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보편적인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삶에서 일어난 일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의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여러분의 성찰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시고, 그리고 정말 원하는 것은 아무도 모르죠. 자기만 알 수 있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자신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상자 안에 내가 원하는 그 양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아는 것, 그리고 오늘 알게 된 것을 내가 원하는 건 이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데까지 가는 것, 그것을 목표로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누군가 물어볼 때 내가 올해 원하는 건 이런 삶이야. 이런 삶을 통해서 내년에는 이렇게 살 것이고, 그리고 3년 안에 나는 이런 삶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행복하게 살 거야. 뭐 이런 어떤 계획들을 스스로 강의를 들으면서 그려낼 수 있다면 뭐 더없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똑같은 것을 듣고 있지만 각자 자기의 상황과 뭐 그 각자의 경험과 지식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그 지혜를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실 겁니다. 마음성장학교의 교육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자, 오늘 강의에 대해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이 강의에 대해서 살짝 얘기를 한다면, 이 강의는 제가 몇 년 전에, 한 5년 전에 한 여자 고등학교에서 강의 의뢰를 받은 적이 있어요. 여성 리더에 대한 강의를 해달라고 그 학교의 학생회 친구들이 저에게 이렇게 그 이메일을 보내왔어요. 전화도 걸고 또 자신들이 한 설문조사의 내용도 보내오고, 너무 기특해서 제가 이제 그 학교에 가서 강의를 해줬는데요. 물론 돈을 받았죠. 그런데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여성 리더 강의를 할 사람으로 나를 선택한 거야?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네이버에 여성 리더라고 쳤더니 온통 제가 쓴 글만 가득하더래요. 그래서 아, 이 사람이 여성 리더에 대한 전문가인가 보다. 이렇게 해서 저를 초빙한 거였어요. 실제로 저는 초창기에 여성 리더들을 가르쳐야지 돈을 많이 벌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성 리더라고 계속 쳤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어느 순간 저의 초심을 기억했어요. 얘야, 너 여성 리더가 아니라 이 땅의 어머니와 자녀들을 교육하고 치유한다 그러지 않았어?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되었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여성 리더, 기업에 가서 여성 리더들을 지도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여성 리더라고 하면은 기업의 리더들을 딱 떠올려요. 일단, 그리고 그 사람들을 여성 리더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자, 근데 오늘 제가 말하는 이 여성 리더는 또 리더는 그 기업에서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삶의 또 자기 공동체의 가정의 리더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도 1인 기업이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강의를 받는지가 지금 다 나오고 있죠. 일단 첫 번째는 아까 책을 쓰면 강의가 그렇게 와요. 저는 제안서를 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책을 썼더니 강의가 막 수도 없이 와서 저는 지금까지 제안서를 내본 적이 없답니다. 자, 또 하나는 네이버에 계속 제가 어떤 활동을 할 때마다 올려놨더니, 이 사람이, 여성 리더 전문가인가 봐. 이렇게 해서 이제 저를 또 부르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중에는 어떻게 누구를 찾으세요? 여러분도 뭔가 궁금할 때 네이버에 검색을 하지 않으세요? 다른 사람들과 기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떤 일로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싶다라고 했을 때 먼저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의를 내리시고 그 부분에 대한 글을 쓰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가 시작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리더일까요? 리더는 무엇일까요? 그거를 이제 학생들에게 제가 설문지를 보냈어요. 몇 가지 질문을 넣어서.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이렇게 훌륭한 답을 끌어냈어요. 한번 보실게요. 자, 리더는, 특히 여성 리더는 분쟁을 해결하는 사람이다. 편견을 깨고 미래를 이끄는 존재이다. 타인의 개성을 잘 파악하고 협력하여 더 큰 효과를 내는 존재다. 전체를 위해 자신을 기꺼이 희생함으로써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하는 존재다. 이렇게요. 너무 훌륭하지 않나요? 저는 이렇게 멋지고 훌륭한 친구들을 막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달려가게 되었죠. 강의를 잘 준비해서.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떤지 한번 자기를 돌아보세요. 가정 안에서 여러분은 분쟁을 해결하는 사람이에요? 분쟁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제가 아는 많은 어머니들은 조용하게 잘 빈둥빈둥 놀고 있는 아이들에게 시비를 걸어서 분쟁을 만들어내기도 해요. 자, 그런 것도 분쟁에 들어가요. 그 아이를 놀고 있는 아이를 어떻게 지혜롭게 자기가 정말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게 어쩌면 놀고 있는 게 원하는 일일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것들이 아이들이,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생각했지만 성인인 우리에게도 다분히, 뭔가 인사이트를 주는 그런 요소들을 잘 찾아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잘 찾았어? 그랬더니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서 요약했대요. 예, 결국 자기들의 생각이라기보다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서 요약한 결과였어요. 여러분도 이런 사람들이 리더라고 생각하시나요? 자, 그리고 또 물어봤어요. 그러면 리더가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라고 얘기했더니 통솔력, 경청, 결단력, 용기, 이성, 도전과 실패 경험, 올바른 가치관, 자신감 이런 게 필요하대요. 자, 제가 조금 전에 제 인생을 이렇게 열어서 이야기 드렸는데 저는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저한테는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사실은. 제가 시작할 당시 하나도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있었죠. 실패의 경험이 있었어요. 실패의 경험. 저는 이 실패의 경험 하나를 가지고 나머지 것들을 이제 다 쌓아가는 그런 시간이 있었죠. 여러분에게도 실패의 경험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리더가 되기에 충분한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렇다면 이분들은 정말 리더인가요? 저도 이렇게 썼는데 이분들은 테레사 수녀와 오프라 윈프리는 제가 절망적인 삶의 시간들을 지날 때 나는 그럼 누구를 멘토로 삼아서 내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할까 했을 때 제 멘토로 삼았던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은 저의 리더였고 저는 이분들이 살아왔던 방식을 그대로 똑같이 카피해서 제 삶에 만들어냈어요. 저는 무려 그 생존 독서를 딱 쓰고 나서 저는 그때
내 삶을 이제 전환하기 위해서 학원의 문을 닫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너는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학원의 문을 닫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시작했어요. 고아원을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여성들을 무료로 돌보기 시작했죠. 무려 그 제가 돌보는 시간은 일주일에 하루 정도가 아니라 저는 일주일에 하루는 통으로 그 교회와 관련된 사람들을 돕고 그리고 구역 예배를 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직장인들을 돌보고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낮에는 거리에 전도를 하고 이런 식으로 보냈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과 토요일, 일요일은 영적인 시간으로 사용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 중에 하루는 또 보육원에 봉사를 가느라고 하루를 다 사용을 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삶을 살게 돼요. 그게 이제 한 5년 정도를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날들을 이제 강의를 간다거나 뭐 강의를 기획한다거나 책을 쓴다거나 이런 식으로 살았어요. 그때 저에게는 별다른 아이디어가 없었고 그저 삶을 조금 더 고귀하고 아름답게 살고 싶다.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살아온 삶의 결과가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 어떤 가족 관계에서의 어려움 또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저는 이제 좀 더 영적이고 무너지지 않는 삶 그리고 내가 죽어서도 이어지는 어떤 삶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제 테레사 수녀의 그 위인전 또 헬렌 켈러의 위인전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그 사람들의 삶을 그대로 카피했죠. 테레사 수녀님은 정말 작고 연약한 그런 신체를 갖고 있지만 그 사랑 봉사단인 제가 만든 거고 사랑의 집이라고 하는 집을 세워서 이제 사람들을 거린들을 이렇게 노숙인들을 돌보기 시작해요. 저는 사랑의 봉사단, 사랑 봉사단을 만들어서 저희 마음성장학교에 공부하러 온 전문가들을 1년에 10명씩 이렇게 뽑아서 그분들과 함께 이제 보육원에 가서 아이들을 안아주는 그런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프라 윈프리는 감사 일기를 쓰는데 저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정도 절망적인 삶을 살아낸 여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의 전도사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가 했던 그 세 줄 감사 일기 쓰기 그것을 이제 꾸역꾸역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감사 일기를 쓰면서 내 삶이 얼마나 기쁨으로 가득 찬 찬란한 삶인지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었고 실제로 온몸으로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조금씩 회복이 되었죠. 그리고 저도 제가 속한 그 작고 협소한 그 공동체의 리더로서, 이제 살아갈 수 있게 되었고요. 저는 아무도 저를 리더라고 말하지 않는 그런 절망적인 순간에 사랑 봉사단을 만들어서 내가 리더가 되었고, 또 마음성장학교에 다양한 집단들을 만들었어요. 생존 독서 집단, 지금 여기라고 하는 독서 집단을 만들어서 지역의 여성들과 무료로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카페를 빌려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독서를 하고 이런 것들을 또 몇 년 동안 진행을 했어요. 아무도 나를 리더로 생각해주지 않았을 때 내가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재료를 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나와 이것을 하지 않겠어요? 라고 하면서 내가 그냥 리더가 되는 자리를 내가 만들었어요. 계속 만들고 있어요. 전국에서 이제 강의 요청이 계속 오게 되었고 책이 한 권 한 권 늘어나자 저는 정말 전국을 다니면서 이 땅의 어머니와 자녀들, 선생님들을 만나고 여성이란 여성, 정말 다양한 여성들을 만나면서 교육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그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런 강연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 제가 건강이 계속해서 안 좋아졌었어요. 제 삶의 고통스러운 순간이 오랫동안 저에게 이제 머물러 있으면서 신체화가 일어났고, 저는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이제 몇 년 동안 몇 번의 수술을, 전신마취를 하고 몇 번의 수술을 하면서, 이 책을 계속 이제 써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몸을 아끼고, 이제 책을 쓰는 일에 더 많은 이제 힘을 기울이고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게 해야겠구나.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게 해야겠구나 해서 마음성장학교를 세우고 마음성장학교에 지금은 찾아오고 계시죠. 제가 이제 나가는 일보다 제가 강의를 가는 것보다 찾아와서 하는 강의가 저는 수입이 보통 나가는 강의는 나가는 강의가 1이라면 제 수입의 1 정도라면 제가 이렇게 저희 마음성장학교 오시는 분들이 이제
로 인해서 일어나는 수입이 거의 9예요, 9. 제가 나가는 것도 많이 나가죠? 나가는 거는 워낙에 강의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가서 하는 게 1이면 여기 들어오시는 게 이제 9예요. 그 정도로 이제 마음성장학교 안에서 많은 것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이러한 삶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생각하는 리더가 뭔지 알려드릴게요. 저는 이런 사람이 리더라고 생각해요. 리더는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사람은 결코 좋은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계속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있다면 우리는 좋은 리더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주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있을 때 우리 안에 독이 막 생겨요. 독이 자라나요. 불평, 불만이 올라오고요. 분노가 올라오고요. 자꾸 섭섭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는 올라오게 돼요. 사람이니까. 그래서 리더가 되실 분들은 진짜 내가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 내가 잘하는 게 무엇인지, 내가 어떤 절망의 순간을 통과해서 내가 거기에서 어떤 교훈과 지혜를 갖고 있는지,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먼저 아시고, 그리고 그것을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또 원하는 거라고 하면 여러분 좀 어려운데 제가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그냥 내가 살아야 되겠어서 내가 그 절망의 순간을 통과하면서 그냥 알게 된 것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그냥 사람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누군가 또 그런 절망의 순간에 있거든요. 그게 이제 바로 원하는 일이 되게 돼요. 왜요? 그걸 통해서 기쁨과 보람을 느끼니까. 노력하지 않았는데 이미 굉장히 힘든 어떤 그 실수와 실패를 통해 배운 거기 때문에 그거를 노력해서 알려주지 않아도 그냥 알려줄 수 있어요, 우리는. 나의 실수와 실패를 통해 배운 거는. 근데 그냥 알려주면, 나도 기쁘고 저 사람도 뭔가 노하우와 그 지혜를 알게 돼서 기쁘고 그러면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세상에 필요를 공급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걸 주고 있잖아요. 보육원 아이들. 저는 그때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았지만 누군가 따뜻한 사람과의 어떤 관계를 새롭게 만드는 그 다정하고 따뜻한 경험, 사랑의 경험이 저는 너무너무 필요했던 순간이었어요. 그때 제가 아무도 나에게 사랑을 주지 않는데 제가 사랑을 주는 자리로 찾아간 거예요. 제가 사람들을 몰고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되자 해서 사랑 봉사단을 만들고 이 사람들을 데리고 사랑을 줄 수 있는 자리로 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가들이 우리에게 사랑이 뭔지를 가르쳐 줬어요. 그 따뜻하고 그 보들보들한 그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고 우리에게 안기고 우리를 보고 웃어주고 하면서 오히려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러니까 세상에 필요를 공급하면 우리가 그것에 합당한 그것보다 더 좋은 걸 얻게 돼요. 여러분이 뭔가 노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살아온 시간 동안 배우고 가지고 있는 것,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놀이마당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 뭐 만들었죠? 사랑봉사단 만들었죠? 마음성장학교 만들었죠? 마음성장 실천 공부방 만들었죠? 마음성장학교 카페가 있죠? 유튜브가 있죠? 예, 또 독서 모임이 있죠? 이런 것들 놀이마당을 저는 계속 만들고 있어요. 이런 놀이마당을 통해서 사람들이 와서 함께하면서 재미와 의미를 발견하고 그리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을 리더라고 말합니다. 이제 4차 혁명 시대에 우리는 뭔가를 배우기보다는 다정한 대화의 경험 속에서 존재가 존재를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서로가 자기 존재 그대로 알고 있는 어떤 것들을 서로에게 공급하고 나누고 하면서 동반 성장하는 그런 삶을 모두 다 기대하고 있어요. 모두 다 바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배워서 해야지라고 하시기보다는 이미 알고 있는 것들 속에서 내가 발견한 것들을 나누면서 세상에 필요를 공급하고 새로운 놀이마당을 만들면서 그 안에서 재미와 의미를 주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은 리더가 되십니다. 진정한 좋은 리더가 되십니다. 자, 리더로 성장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말한 이와 같은 21세기가 원하는 이런 리더가 되기 위해 필요한 5가지가 있어요. 5가지를 소개할게요. 삶의 모든 순간을 통해 배운다. 자, 어때요? 제가 지금 앞에서부터 지금까지 제 삶을 소개했는데 저는
죽으려고 하면서도 뭔가를 배워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것은 아마도 제가 중학교 때부터 책을 열심히 읽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변의 어떤 어른보다도 저에게 스승은 책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책이 저에게 스승이고 어제도 책을 한 10권 또 주문을 했네요. 뭔가 새로운 관심사가 생겨서 매달 이렇게 책을 주문하는데 제가 알라딘에서 구입한 책만 1억이 훨씬 1억 5천 정도의 책을 구매한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로 저희 집에 책이 너무 많아서 이 아파트가 아직 무너지진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할 정도예요. 자, 성장 마인드셋을 이제 스탠퍼드 대학에서 연구한 결과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사람들을 봤더니 어떤 사람들은 절망의 순간을 통해서도 무언가를 배우는데 어떤 사람들은 정반대의 생각들을 하더라. 왜 그런가 봤더니 그들이 누군가는 성장 마인드셋을 갖고 있는데 누군가는 고정된 마인드셋을 갖고 있어서 삶의 변화의 순간에 거기에 맞게 이렇게 꼭 맞는 어떤 통찰, 그 절망의 순간 속에서도 무언가의 배움을 찾고 이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고 삶의 어떤 순간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그 순간 삶이 나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일까? 삶은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기 위해 이와 같은 일이 나에게 일어난 것일까? 라고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결국 다른 사람은 어찌되었든 여러분이 그 일을 통해서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그 일을 통해서 교훈을 찾고 배움을 찾아서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길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리더가 되는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상처를 입은 그 순간에도 그 상처를 극복하고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서 자신과 같은 상처를 입은 사람들에게 다가가 나는 이러한 상처가 있었노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돼요. 또 하나는 이것만이 길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을지언정 그 길이 막혔을 때는 플랜 B, 또 다른 길을 생각하고 세상은 360도로 뚫려 있고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하든 목적한 대로 갈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돼요. 그것이 바로 성장 마인드셋, 삶을 통해 배우는 사람들이 가진 특징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안전지대에서 벗어나 성장을 선택해요. 늘 성장을 선택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요. 어떤 성장의 여정에 있어서 전혀 내가 성장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태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능력 없음에 대한 무의식이라고 표현할게요. 자신이 그것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지금 삶이 좋은지 어떤지 아무런 생각이 없는 상태예요. 아무런 생각이 없는 상태. 그러다가 아하,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구나. 내가 있는 이 안전지대 밖에는 또 다른 어떤 세계가 있구나. 내가 아는 알미 아닌 또 다른 알미 있구나. 라고 하는 자각이 일어나요. 그 자각. 그런 자각. 내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니다. 나는 모른다. 라고 하는 자각이 일어날 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것을 배우기 시작하고 노력하기 시작해요. 의도적인 노력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에게는 이러한 능력이 있구나에 대한 의식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의식하면서 조금씩 성장을 해요. 그러다가 완전히 그 경계 밖을 넘어서 완전히 새로운 삶의 영역으로 가게 되면 이제 능력에 대한 무의식, 인식하지 않아도 그냥 그 변화된 삶의 상태에서 이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다른 도식으로 한번 볼까요? 자, 안전지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늘 이 안전함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지만 사실은 항상 이 경계 밖으로 나가는 삶은 어떤 것일까에 대한 호기심과 궁금함 그리고 성장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무언가를 배워요. 그런데 그 배움이 이 경계를 넘어서야 내가 뭔가를 배웠어요. 이 세계에서 이 세계에 대한 걸 배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안전지대를 벗어나야 바로 그 다음 세계로 가고 다음 세계에서는 여전히 서툰 나를 또 만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서툴지 않죠. 안전지대는 내가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경계 밖으로 넘어가는 순간 우리는 서툰 자기를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참 능력이 없구나, 내가 서툴구나 라는 것을 자각하고 노력하다 보면은 우리는 이 안전지대에서 경험했던 것과 똑같은 그런 안전함을 경험하는 그 자신의 능력을 거의 무의식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참지 못하면 다시 그 불안이 오죠. 내가 이렇게 서툰 사람으로 비춰지는 게 견딜 수 없어. 그러면 우리는 다시 무언가를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다시 안전지대로 돌아가는 그런 선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안전지대 밖으로 나가 계속 경계를 넘어 성장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그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두려움을 변화와 성장의 어떤 신호로 생각하고 이 두려움이 왔을 때는 무언가를 더 배우고 또 더 실천하고 또 시도하면서 그 경계 너머로 계속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몇 번의 경계를 넘다 보면 어느 순간 두려움은 또 다른 성장과 맞닿아 있다는 것을 아주 그 즉시 알게 돼요. 그래서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는 오히려 기쁨의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갖게 된답니다. 자,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이 질문에 한번 또 대답해 볼게요. 리더로 살아가기 위해 세 번째는요, 자기를 알고 사랑하는 게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냥 이 비교하는 것이 너무나 익숙한 그 사고의 패턴으로 자리 잡고 있어서 모든 순간을 비교하게 되는데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 유일무이한 아주 완벽하게 만들어진 아주 독특한 그 유일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머리로 알고 있어요. 이제 그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을 삶으로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내가 나를 그 누구보다도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게 돼요. 나는 누구인가 스스로 말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어디로 갈지 우리는 알게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처참하고 비참한 상태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저는 이 처참하고 비참한 상태가 아닌 거룩하고 고귀한 삶, 죽더라도 그 이름이 남겨지는 삶을 선택하기로 결심했었거든요. 그래서 책을 끊임없이 쓰고 강의를 나누고 또 기여하고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요. 내가 뭘 원하는가? 제가 지금 말하고 있죠. 그런 거. 나는 지금 처참하고 비참한 삶의 상태를 살고 있어. 하지만 나는 거룩하고 고귀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해. 그리고 누군가에게 기여하고 싶고 따뜻하고 다정한 마음을 나누는 사람으로 그런 삶을 공유하는 사람으로 살 거야. 그리고 나는 마지막에 내가 죽게 되었을 때 메멘토 모리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내가 죽게 되었을 때 그때 나는 이렇게 기억되고 싶어. 내 묘비명에는 이런 말들이 쓰여졌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저는 지금 현재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는 어떤 존재로 나를 느끼는가. 여러분이 느끼는 그 내가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고 세상 사람들은 내가 느끼는 나를 보고서 나를 인식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는 바로 내가 방사한 나의 그 모습이 다시 나에게 반사되어 돌아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다시 질문할 문제이겠죠? 만약에 다른 사람이 내가 원치 않는 방식으로 나를 대하고 있다면, 자, 그리고 물어보세요. 나는 어떤 존재가 되고 싶은가? 자기가 자기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사람만이 다른 이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다. 자, 이 말은 모두 다 알고 계신 말이에요. 이제는 이런 책에서 본 문장들, 내 마음에 이렇게 붙들려 있는 어떤 문장들을 삶으로 살아내셔서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선택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바로 리더가 돼요. 무언가를 선택했어요. 그러면 책임을 지고 살아내면 결국 자유로운 삶이 여러분에게 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순간, 그리고 이제 정말 가장이 되어서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 순간에 내 영혼이 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너는 이제 생존을 위한 삶이 아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 이 땅의 어머니와 자녀들을 교육하고 치유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의 선포를 믿고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을 책임을 지고 하루하루 그 선택이 이루어지도록 구현되도록 그 경험을 끌어들이고 만들어서 결국 저는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한순간도 원하지 않는 일을 위해 시간을 쓰지 않고 있어요. 모든 순간 제가 원하는 것들로 채워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책임을 지지 않는 삶은 제가 물 한 잔 잠깐 먹고 할게요.
자, 여러분이 잠깐만요.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책임지는 그런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그런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식이 좀 성장이 되어야 돼요. 의식이 낮은 상태에 있는 리더들은 사람들을 경멸하고 미워하고 근심과 걱정과 후회와 비난을 쏟아내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좋지 않은 마음과 에너지를 전가하는 그런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결코 리더라고 할 수 없죠. 여러분의 의식을 성장시켜서 사랑과 기쁨과 깨달음, 그러한 의식들을 전파하고 전하는 그런 리더로서 살면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실 거예요. 자, 다섯 번째, 마지막이죠. 제가 다섯 가지 알려드린다고 했는데, 이제 다섯 번째예요.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은 사실은 이 감성에 의해서 좌우가 되어 머리로서 열심히 노력해서 애써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스스로 느끼는 것도,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도 모두 다 이 감성에 포함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먼저 내가 나를 깊이 공감하고, 나를 연민하고 나를 사랑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감성이 회복되고 다른 사람도 공감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에 연민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감성 리더로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감성에 대해서는 익히 그 데니얼 골몬이라고 하는 분이 위대한 감성지능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읽어보시고요. 이 책에는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리더십 성공의 90%는 감성지능에 달렸다. 행동 변화는 자기 인식에 달려 있고 자기 인식은 내재된 감정에 달려 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감성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인식을 잘하는 그런 리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인식은 바로 그 감성이 발달돼서 자신의 오 감각, 다섯 가지 감각을 충분히 잘 활용해서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인식하고 있는지, 자신의 행동을 메타인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깨어있는 그 다섯 가지의 감각, 그리고 그 감각을 잘 활용할 때 여섯 가지 직감이 살아있는 그런 리더로 살아갈 수 있게 돼요.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반응하는 그런 생존형의 삶이 아니라 그들의 감정과 그들의 신념과 그들의 욕구와 열망, 존재 그 자체를 느끼고, 그리고 그것에 반응해 줄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될 수 있죠. 만약에 여러분이 코치라면 그러한 것들이 다 느끼고 알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로는 행동으로는 표현하지 않는 그들의 잠재의식을 건드리고 터치해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리더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섯 가지 다 배웠어요. 그럼 here and now, 지금 여기, 내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먼저 관계 안에서 기꺼이 도움을 주고 도움받기를 선택하세요. 제 삶에서도 보여드렸죠? 기꺼이 도와주는 장으로 갔고요. 도움받기는 오늘 얘기 안 했는데, 저는 엄청난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마치 제가 거지가 된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저를 너무 도와주셔서 저는 문고리에 음식이 매달려 있는 날이 매일매일이었고, 왜냐면 제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몸도 아프고 수술을 받고 전신 마취를 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졌었기 때문에 이게 누군가 돌봐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가난한 가난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제 기꺼이 도움받기를 이제 아주 기쁘게 받아들였죠. 세상에 나를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는구나, 이렇게요. 예, 쌀도 저희 그 집 앞에 이렇게 쌀이 놓여 있었던 적도 있고, 누군가 수박 한 통을 사서 먹다가 제가 생각났다면서 그 수박 반쪽을 문고리에 걸어놓고 간 적도 있고, 뭐 그래요. 하지만 저는 자존심이 상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도움받는 세상에 너무너무 감격했고, 오히려 너무 감동이 되어서 이제 막 눈물이 났었죠. 네.
이 온 우주가 정말 신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어요. 자, 삶의 모든 순간에서 배움을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그 협소한 관계를 좀 더 넓히셔서 내가 알든 모르든 이 인류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에너지, 나의 사랑, 나의 기쁨과 지혜가 전달될 수 있도록 블로그에 글도 쓰시고 좋은 모임을 만들어서 좋은 에너지를 전파하세요. 내가 한 사람을 기꺼이 돕기 시작할 때, 내가 어떤 사람의 도움을 기꺼이 받기 시작할 때 그들은 더 위대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다음 공부인데요. 공부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계속 해야 되는 거겠죠. 자, 이 공부는 밖에서 다른 사람의 강의를 계속 듣고 막 이것저것 막 듣고 다니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제 상황을 얘기하면은 저는 지난 13년 동안 뉴스를 보지 않아요. 테레비를 켜지 않아요. 예. 그럼 뉴스도 안 보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맞는 교육을 계속해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가 하면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요. 저를 만나러 오시는 한 분 한 분의 그 소리와 그분들의 욕구와 그분들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지에 관심을 갖고 그것에 집중해요. 네, 그러면서 거기에 필요한 공부들을 계속 하고 있죠. 자, 공부는 벽돌을 만드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에게 벽돌이 없다면 어떤 집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놀이마당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죠. 놀이마당은요, 안전해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안정감을 주는 사람이라는 건 여러분이 그들에게 필요한 도구를 가지고 있고 그들을 보살필 때 좀 더 지혜롭고 예, 지혜롭고 따뜻한 사람이어야 돼요. 그리고 나무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숲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훨씬 더 큰 안정감을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선택이 아닌 필수, 공부, 그리고 공부는 벽돌을 만드는 시간이니까 공부를 차근차근 해나가시고요. 다른 사람이 좋다라는 걸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목적하고 있는 것에 필요한 공부들을 하세요.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더 잘 돕기 위해서 더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한 공부를 하시고요. 그리고 안전지대에서 벗어난 성장을 시도하세요. 늘 했던 것 말고 저처럼 예, 더 큰 사랑, 더 큰 사랑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와 잘 지내세요. 그 누구보다도 소중한 존재인 내가 없으면 이런 거 다 필요가 없죠. 나와 잘 지내시고, 나를 잘 돌보시고, 나에게 맛있는 거, 건강한 거, 좋은 것들을 공급하세요.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신의 걸작품입니다. 여러분이 설사 사고 때문에 사지가 불편한 곳이 있든 또 태어날 때부터 그랬든 신은 완벽한 존재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팔이 하나 없는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가족관계에 어려움이 생긴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그 상태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시고 그 상태 그대로의 나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자, 또 하나는요, 여러분의 감성지능과 잠재의식을 활용하기 위해서 깨어있는 의식으로 오감을 늘 활용해서 나에게 조용한 시간, 고요한 시간, 산책, 명상, 기도,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 나의 그 감성을 깨우는 시간들을 꼭 가지시길 바래요. 그리고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지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리더의 삶입니다. 자, 이제 잠시 호흡을 한번 깊이 들이셨다가 내쉬고 또 들이셨다 내셔보세요. 여러분 있는 그곳에서. 그리고 이게 뭔지 한번 볼까요? 이것은 레몬이죠. 레몬이 그렇게 좋다는데 레몬수 마시면 너무 좋다는데 여러분 레몬을 이렇게 색깔도 노랗고 예쁜 레몬을 사서 반을 탁 자르고 이렇게 단면을 보니까 이 단면을 한번 한 3초 정도만 집중해서 보실까요? 레몬의 단면을 이렇게 자르면 거기서 이렇게 즙이 톡톡톡 이렇게 터지면서 레몬 향기가 팍 코로 막 들어와요. 그리고 입에는 침이 고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침이 고이셨나요? 좀 말하고 있는데 침이 고이네요. 네, 혹시 침이 안 고이신 분은 정말 감각을 깨우는 활동들을 많이 적극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막 침이 고이셨죠? 네. 자, 우리의 잠재의식은 우리 의식의 하인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의 잠재의식은요, 우리가 어떤 것을 의식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잠재의식을 우리가 하인처럼 이렇게 조정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요, 한 3% 정도만 사용하고
나머지 그 잠재의식에 있는 아까 빙산 보셨잖아요. 97%의 잠재의식을 사용하지 못한대요. 근데 우리가 깨어있는 의식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잠재의식을 우리의 하인으로 부릴 수가 있게 된답니다. 자, 사람들은요, 무엇이든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신념대로 경험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비극적으로 살아가는 이유, 또 우리가 놀라운 삶을 창조하면서 살아가는 이유예요. 그것의 전부예요. 여러분이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비극적으로 살아가기도 하고 또 놀라운 삶을 날마다 감사하면서 은혜와 은총 아래 살아가기도 한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념들을 갖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죠. 그것은 내가 무엇을 옳다고 주장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사람들과 만나서 꺾지 않고 있는 나의 신념이 무엇인지를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한번 내려놓아 보세요. 꺾어 보세요.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내 삶의 방향이 어떻게 새롭게 전개되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정말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지금 좀 깨달아지셨나요?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 자, 이런 삶이 있어야 1인 기업으로 누가 뭐라든지 신경 쓰지 않고 내 길을 꿋꿋하게 가지 않겠어요? 저 뉴스도 안 보고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만나지도 않습니다. 저는 그냥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을 아주 진심으로 만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있을 뿐, 개인적인 삶은 굉장히 밋밋하고 조용해요. 그렇지만 원하는 삶이에요, 이게. 여러분은 어떤 삶을 원하세요? 그 원하는 삶을 위해 만약에 용서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아직도 내가 때때로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누구 때문에 내 삶이 참 힘들어 라는 말을 가끔씩 하게 되신다면, 거기, 그 사람, 그리고 그 시간에 아직도 붙들려 있는 나를 기꺼이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용서할 수 없다라는 마음이 올라올 때 또 용서하시고, 또 올라올 때 또 용서하시고, 용서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올라올 때 또 용서하시고, 그렇게 용서를 반복해 보세요. 결국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 계속해서 나를 끌어당기고 있는 과거로부터 오는 나쁜 에너지, 그것을 놓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이 부모이거나 좋지 않았던 나의 삶이거나 살아오는 동안 나를 힘들게 했던 어떤 다른 관계들이거나 그것을 놓는 작업이 없다면 여러분은 앞으로 나아가는 걸음이 그만큼 더딜 수밖에 없어요. 또는 한 걸음도 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용서는 반드시 우리가 성장하는 리더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해내야 하는 우리의 과업이기도 해요.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나비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나비의 삶은 생존의 삶을 살아가는 애벌레들의 삶과는 정말 다른 삶이고요. 한 마리 애벌레의 상태를 기꺼이 포기할 때 꿈틀꿈틀 날마다 움직여서 먹잇감을 모으고 일하고 하는 성실한 삶에서부터 벗어나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고 내면에 더 주의를 기울이고 그리고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목표로 정하고 그 북극성을 향해 잠깐의 멈춤의 시간에 오는 그 두려움도 포기할 수 있을 때, 견뎌낼 수 있을 때, 우리는 결국, 다른, 애벌레들과는 다른 아름다운 날개짓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비가 된답니다. 자, 그러면 그때는 워라벨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게 돼요. 그때는 어떤 얘기를 하게 되냐면요. 삶과 일과 삶이 하나로 연결되는 워라인. 네, 워라인의 삶을 살게 돼요. 일과 삶이 하나예요.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좋아하는 사람들과 좋아하는 것을 나누면서 좋은 세상을 만드는 그런 삶. 너무 멋지죠? 그런 삶을 여러분이 살게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얘기한 어떻게 리더가 되는가에 대한 답을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도록 제가 제 삶과 또 제가 정리한 것들을 통해 얘기해 드렸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마음성장학교에 머무르고 있는 여러분들, 당신의 덕질은 옳다. 자, 여러분 덕질하세요. 저는 하물며 이 세상 사람이 아닌 테레사 수녀님에게도 덕질을 하고 오프라 윈프리에게도 덕질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만났던 수많은 리더들, 나보다 조금이라도 앞서서 그 길을 먼저 개척한 사람들에게 덕질을 했어요. 덕질이 뭔지 아세요? 네.
좋아요 누르고요. 그 사람의 피드에 가서 좋아요 누르고요. 그 글을 만약 읽었다면 그 글을 쓰는데 그 사람이 썼을 그 시간에 대해서 예, 인정과 예, 격려를 보내는 거예요. 하트 하나 남기고 이모티콘 남기고 그리고 이와 같은 강의를 들었을 때는 당신이 그렇게 열정을 다해서 예, 이야기하는 걸 들어서 내가 참 어떤 것을 깨달았다, 기분이 좋았다, 뭘 알게 되었다 라고 하는 거 그게 바로 덕질이에요. 좋은 덕질은 상대를 더 좋은 리더로 만들고 나를 그와 같은 삶으로 아주 쉽게 순간이동 시킵니다. 순간이동. 자, 내가 리더라고 생각했던 어떤 사람, 멘토라고 생각했던 사람을 내가 인정하고 칭찬하면서 내가 그와 동등한 위치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튜브를 보면 유튜브에 구독을 하세요, 여러분. 정말 이 사람 닮고 싶다 그러면 구독을 하세요. 그래서 구독을 해서 예, 그 사람의 말을 다 보세요. 저는 예를 들어 어떤 한 작가를 만나면 그 작가의 10년 전, 20년 전 책을 다 구해요. 그래서 한 사람의 책을 10권, 20권을 다 구해서 그가 어떤 여정을 통해서 어떤 사고의 그 변화를 통해서 성장해서 지금 여기에 있을까를 봅니다. 어, 다 영상을 보면 영상을 다 찾아보고요. 예, 그렇게 예, 덕질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옳겠지요. 네. 그래서 마음성장학교에서 무엇을 배우기 시작하면, 나 그림책 심리 코칭 하나 배우러 왔는데, 하다 보면 그림책에는 심리가 있고 코칭이 있으니까 코칭을 조금 더 제대로 배워서 사람들을 코칭한다는 건 어떤 걸까? 네, 그래서 또 마음성장 코칭을 배우시고 또 심리를 다룰 수 있는 부분을 또 코칭으로 한다는 건 어떤 걸까? 그래서 마음성장 심리 코칭도 배우시고 그리고 또 존재를 정말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는 건 또 어떤 걸까? 이래서 존재 경청 워크숍에도 참여하시고 이러면서 삶 전체를 한 1년 만에 완전히 다른 삶으로 창조하세요. 그것은 어떤 다른 기관에서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저를 카피한 어떤 또 다른 존재를 만들기보다 우리 마음성장학교 오신 한 분 한 분이 자신의 고유성과 그 고유성에 더해서 마음성장학교의 도구들을 잘 융합해서 완전히 새로운 자신만의 또 다른 존재로서의 리더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돈도 많이 버시고 그리고 자유로운 삶 가운데 좋은 것들을 나누는 좋은 삶 살아가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삶은 스스로 믿는 대로 이루어져요. 스스로 믿는 대로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삶의 법칙입니다. 네, 어떤 것을 보고 들으면서 그것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고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삶이에요. 내가 경험하는 것이 늘 나쁜 것을 경험한다면 여러분의 삶의 깊숙한 곳에 어쩌면 나에게 좋은 일은 별로 일어나지 않아. 내가 하는 게 뭐 늘 그렇지. 뭐 이런 신념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런 걸 원치 않으신다면 여러분 깊이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신념을 바꾸는 그런 시간이 또 오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년 뒤에 제가 미션을 하나 드릴게요. 1년 뒤에 내가 2023년 오늘 8월 오늘 며칠이죠? 오늘 8월에 오늘을 떠올린다면 예,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게 되실까요? 1년 뒤 어느 날 8월 여름에 그때 2023년 8월 어느 날 8월 3일 목요일 저녁 늦은 시간에 마음성장학교에서 내가 이런 강의를 들었는데 하고서 그 오늘의 시간이 여러분의 삶의 어떤 변곡점이 되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그냥 아이고 그냥 한 분 한 분 질문하면 질문에 대답해 드려야지 하다가 이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생각해서 오늘 이렇게 강의를 만들었는데 하루 종일 앉아서 만들었어요.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앉아서 이런 이야기를 할까 저런 이야기를 할까 하면서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저녁 10시에 시작했지만 사실 제가 오늘 한 3시부터 앉아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자, 이거 누가 시킨다고 할 수 없습니다. 네, 누가 시킨다고 할 수 없어요. 그냥 좋아서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또 아직 저를 만나지 못했지만 또 저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싶으신 어떤 분들에게 비슷한 어떤 생각과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분들에게 공명하기 위하여 예, 저 에너지를 쓰고 나눠드린 것이에요. 자, 질문은 이거예요. 만약 나에게 꿈을 이루기 위한 능력과 재능과 돈과 시간과 건강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있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한번 써보세요.
예, 모든 게 다 있다면 나는 뭘 하고 싶은지. 이건 제가 저에게 했던 질문이에요. 제가 한 달에 한 100만 원만 벌면 살 수 있겠더라고요. 그때 학원 문을 닫았을 때. 그 당시 저는 동네 그냥 독서논술 학원이었는데, 그냥 쉬엄쉬엄 그 낮에만 운영을 해도 한 500만 원씩은 벌었어요. 그런데 그걸 딱 닫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는 영원이더라고요, 영원. 근데 제가 그때 저한테 물어봤어요. 그때 갑자기 삶이 이제 너무 갑자기 위기의식이 생기니까,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나? 내가 슈퍼에 가서 캐셔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어리석죠? 왜냐면 저는 그냥 학원을 다시 열면 500만 원씩 벌 수 있는 사람인데, 갑자기 불안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있으니까 내가 그동안 수년 동안 수십 년 해왔던 그 내 손에 들고 있는 나의 재능, 능력, 이런 거 다 잊어버리고, 당장에 먹고 살 게 없다라는 그 두려움에 빠져서 슈퍼에 가서 캐셔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순간 했다니까요, 그때. 그러면서 다시 정신을 차렸어요. 이런 그게 아니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 귀한 것을 내 사명에 융합해서 지금 쓸 수 있는 게 뭘까? 그때 제가 모든 것이 갇혀 있다면 나는 지금 여성들과 나를 찾아가는 여정을 나누는 집단을 만들어서 그걸 지금 당장 하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도서관에 찾아가서 제가 재능 기부를 하고 싶은데 나를 찾아가는 여행이라고 하는 독서 치료 집단을 운영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를 위한 자리가 마련이 되었고 저는 그분들과 정말 좋은 시간을 만들었고 이어서 그분들과 또 제가 글쓰기 치료도 너무 잘하는데 함께 하실래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또 저하고 10주 동안 또 글쓰기 치료도 했어요. 한 무려 6개월 이상을 함께 했던 것 같아요. 그분들과 함께 했던 그 재능 기부의 시간이 생존 독서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이후로 저는 아주 자신감을 가지고 생존을 걱정하지 않고 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 능력도, 재능도, 시간도, 돈도, 건강도, 에너지도. 그러면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거 뭐지? 난 지금 사람들을 성장시키고 그리고 그들의 삶이 더 좋은 삶으로 나가는데 기여하고 싶어. 돈을 주든 안 주든 내일 죽어도 나는 오늘 그걸 하고 싶어. 그래서 저는 그것을 끊임없이 했어요. 돈을 주든 안 주든. 저 멀리 부산에서 저를 부르든 어디서 부르든 네, 10,000원을 주든 10만 원을 주든 100만 원을 주든 열심히 달려갔어요. 돈과 상관없이. 네, 그렇게 한 결과가 오늘의 저의 삶의 여정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자, 근데 지금은 이제 달려가실 분들이 많이 생겨서 제가 안 가도 다른 분들이 막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참 기쁜 일이죠.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모든 것이 다 있다면 지금 당장 뭐 하고 싶은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게 뭔지. 저는 그때 저한테 치유의 도구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심리학을 다시 배우기 시작했고, 코칭을 다시 배우기 시작했고, 예, 좀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고, 뭐 그렇게 저에게 부족한 것을 이제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나니까 저는 다 재능 기부가 다 돈을 받는 걸로 바뀌어 있었어요. 여러분도 어떤 삶을 기대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음, 자, 마음성장 심리 코칭은 이게 이제 아까 마음성장 이 8주였었는데 지금은 마음성장 심리 코칭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무려 10주간의 온라인 여정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이렇게 8주의 여정과 또 여기에 플러스 비밀도서 8권 그리고 KPC에서 KSC 그러니까 프로페셔널 코치에서 슈퍼바이저 코치의 역량을 다루고 있는 이 코칭 역량을 또 다루고 있어요. 이 책은 저하고 그 한국코치협회 KSC인 배용강 코치님이 함께 공저로 만든 워크북입니다. 이렇게 함께하는 여정이 지금 운영되고 있어요. 이 여정을 다 하고 난 우리 연구위원 1, 2, 3기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더 이상 배움에 허기져서 다니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 이제 더 이상 배움이 필요 없다라는 마음이 든다. 물론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면 거기에 필요한 교육을 또 하지만 예, 그동안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내가 뭘 해야 되나 이런 허기가 져서 배고파서 배우는 그런 공부가 아니라 통합된 나로서
이제 누군가를 돕기 위해 필요한 공부를 의도적으로 하는 그런 나로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무엇보다 통합을 경험했다라는 말들은 거의 일관적으로 하게 되는 말이고 정말 이제는 원하는 삶을 원하는 대로 창조할 수 있는 그런 내가 되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7월과 8월의 여정을 조금 안내할게요. 이 마음성장 코칭 FT 과정은 종료가 됐고요. 다음 여정이 또 이제 열리겠죠. 또 마음성장 코칭 워크숍을 제가 8월 7일 월요일 날 해놨는데 광고를 하나도 안 했더니 지금 한 명도 모이지 않은 상태인데 여러분 중에 누가 신청을 하시면 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급 과정이 19일 날 오프라인 원데이 워크숍으로 열리고 21일, 22일, 31일 날 온라인으로 열려요. 이것은 2급 과정을 이제 신청해서 완료하신 분들이 참여하시는 거고요. 나만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런칭하는 대학원처럼 공부하는 과정이에요. 제가 도와드립니다. 1대1로 예, 코칭 컨설팅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심화 과정. 지금 오늘 이제 이 여정은 사실은 코치거나 아니거나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원하신다면 이제 마음성장학교 여정은 단계가 있다라기보다 이 여정 참여하고 거꾸로 마음성장 코칭을 참여하셔도 되고요. 또 그림책 심리 코칭 참여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 하나하나가 다 완전하고 온전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림책 심리 코칭은 9월 달에 오픈이 될 거예요. 저녁 시간에. 이거 참여하실 분은 9월에 하는데 지금부터 신청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소개한 이 심리 코칭은 저처럼 리더로서 삶의 창조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여정인데요. 오전 팀이 있고 저녁 팀이 있습니다. 블로그에 잘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거 보시고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나누고자 했던 건 여기까지고요. 참여자들의 Q&A는 여러분이 여기에다가 채팅창에 질문이 있으시면 올려주시고 또 마이크를 켜고 말씀해 주셔도 저만 보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함께한 내용은 우리 오픈 채팅방에다가 오늘 함께하면서 어떤 인사이트가 있으셨는지, 네, 이거 제가 바꾸지 않았네요. 인사이트가 있으셨는지 예, 써주시고요. 오늘 이제 참여하신 분들 중에 그림책 심리 코칭이 궁금해서 오신 분들은 마음성장학교 유튜브에 그림책 심리 코칭에 대해서 그동안 오픈 채팅방에서 나눈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나누고 저는 여러분과 질문을 나누는 시간을 가질게요. 제가 잠깐만요. 네. 저만 보이게 이렇게 했으니까 여러분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이 계실까요? 오늘 여정을 보면서 어떤 인사이트가 있으셨을까요? 제가 한 분 한 분을 보고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혼자서 막 얘기하는 거여가지고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 참 궁금하네요. 네, 우리 김영애 코치님과 산소 같은 여자 이영애 코치님 두 분만 화면이 켜 있는데 우리 김영애 코치님은 오늘 얘기 들으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배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자, 네. 네, 대표님이 정말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스스로 뭔가를 이렇게 만드셨다, 창조하셨다는 것, 사랑봉사단도 만드셔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렇게 또 봉사하시고 또 마음성장학교도 또 독서 모임도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을 텐데 그런 에너지가 어디에서 이렇게 나왔는지 그리고 저는 사실 이제 올해 이제 대표님을 쭉 지켜보면서 굉장히 놀라고 있어요, 사실은. 어떤 점이 놀라운가요? 지치지 않는 그 열정. 그리고, 사실 그 1인 기업 혼자, 물론 그 연구위원들도 있고, 협력 코치들도 있고, 또 함께하는 분들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사실 네, 혼자잖아요. 혼자 하는 거죠. 사실 우리 연구원님들이나 협력 코치는 다 각자 예. 자기가 있는 곳에서 자기 일을 하고 그러니까요. 계시죠. 네. 네, 네. 그러다 보면 우리도 연약한 사람인지라 순간순간
이렇게 그 좀 무너질 때도 있고 또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을 텐데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이 저희 그 그룹을 이끌고 가시잖아요. 그러면서 저희들에게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도 주시고, 또 도전도 주시고, 그런 걸 보면서 저도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한 번씩 이렇게 마음이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 누구를 막 네. 끌고 가는 건 아니지만 저 혼자 음, 가면서도. 근데 대표님을 보면서 사실은 그러면서 또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이제 그거는 사실은 저만 알 수 있는 부분이지만. 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상황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음, 뒤늦게 신청을 했거든요. 이 시간 제가 네.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잘 음, 몰라서. 음,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시간에 들어오는 것은 함께 하고 싶어서 그리고 네. 조금이나마 대표님에게 힘이 되드리고 싶어서 네. 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제가 굉장히 많이 배우고, 저도 또 스스로 이렇게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지만, 네. 이렇게 일을 많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음, 예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제가 아, 하고 네. 있는 제 영역 안에서만 음, 하나하나 그냥, 네. 해내고 있고, 어떤 때는 그것 또한 버거워하고 음, 있고, 그런데, 네. 이 많은 일들을 어떻게 이렇게 혼자서 아, 해나가시는지. 그걸 다 하는 게 그게 저는 되게 오랫동안 한 거를 오늘 얘기해 드린 거고요. 저는 네. 실제로는 우리 코치님보다 일을 조금 하고 살고 있죠. 우리 코치님은 그야말로 이제 지금 말씀 저렇게 하시지만 교회에서 섬기시고 또 이제 직장 일을 또 이렇게 만들어서 하고 계시고 새롭게 이제 일을 시작해서 하고 계시고 그래서 또 마음성장학교도 오시고 이래서 더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 거고 저는 이제 지금뿐만 아니라 저는 오랫동안 1인 기업을 하면서 일을 많이 하는 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를 계속 생각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일주일에 하루 정도 일을 열심히 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나머지는 이제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오늘도 이제 아침부터 쭉 이렇게 했지만 좋아서 내가 있는 공간에서 내가 하는 거니까 제가 막 누가 나한테 뭘 부탁해서 막 찾아가서 이렇게 하는 그런 일과는 조금 에너지가 다르죠. 그래서 주로 한 일주일에 많은 시간은 그렇게 그냥 내가 좋아하는 공간에서 좋아하는 궁리를 하는 시간, 연구하는 시간이 많고 일을 하는 시간은 일주일에 하루 정도 일을 이렇게 한다 보시면 되세요. 지난번에 이제 워크숍을 하는데 FT 워크숍을 하는데 지난주에 이틀 동안 워크숍을 하는데 우리 코치님들이 이렇게 이틀 동안 전 일정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워크숍을 하면 어떻게 살아요?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한 달에 한 번 하는 거예요, 그걸.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워크숍을 하는 거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오늘 제 내용이, 와, 되게 정말 전투적으로 사는구나. 이런 메시지가 전해졌다면 제가 뭐 좀 잘못한 거예요. 아, 저는 그렇게 살지 그렇게.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자, 자기의 영혼을 보살피고 영혼과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잠깐씩 멈춰서 고요한 시간들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리더는.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이런 일들을 힘있게 하기가 좀 어려워져요. 일이 돼버려요, 일이. 그래서 저는 일이 되지 않게 모든 여정이 사랑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많이 쉬고 있어요. 많이 쉬어요, 많이. 아주 많이 쉬어요.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많이 쉰다고 할 정도로 너무 많이 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제가 그렇게 막 너무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좀 많이 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네. 자, 여기까지 듣고 여러분이 여기까지 그 녹화를 하고 중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시간은 자유롭게 질문하실 게 있으신 분은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녹화하고 정지할게요.